이걸 이해하고 나면 더 이상 예전처럼 대우받지 않게 될 거예요. 선택받는 여자, 진짜로 기억되고 존중받으며 소중히 여겨지는 여자는 대개 무조건 잘하려고 애쓰는 여자가 아니에요. 이건 듣기에 불편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사랑받으려면 착하고 이해심 있고 수능적이어야 한다고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남자들은 더 많이 노력하는 여자를 선택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여자, 그리고 누구에게도 그걸 증명하려 하지 않는 여자를 선택해요. 그리고 이 진실이 모든 걸 바꿔놓죠. 남자들은 항상 곁에 있고, 항상 설명하고, 항상 맞춰주는 존재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들은 단호하고, 명확하며, 무엇보다도 희귀한 존재를 존중해요. 희귀하다는 건 뭘까요? 내면의 확신이 너무도 분명해서 관심을 구걸하지도 않고 더 받아들여지기 위해 자신을 억지로 바꾸지 않는 여자예요. 그게 바로 희귀함이에요.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말할 줄 아는 여자, 아무의 인정 없이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아는 여자, 그게 바로 희귀함이고, 희귀한 건 소중하게 여겨져요. 여자들의 대부분은 아직도 이렇게 믿고 있어요. 남자의 관심을 유지하려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요. 자신이 얼마나 헌신적인지 보여주고 그럴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이건 위험한 관계의 역학을 만들어내요.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려고 애쓸수록 그는 오히려 당신이 그 가치를 믿지 않는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진짜로 자신의 가치를 믿는 사람은 누군가를 설득하려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난 정말 다 잘하고 있는데 그는 왜 자꾸 멀어질까?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할 때일지도 몰라요. 왜 그는 머무르지 않을까? 대신 왜 내 가치를 못 보는 사람을 붙잡으려 하고 있을까? 라고요. 계속 함께해요. 지금부터 이해하게 될 이 이야기는 당신의 연애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이제 첫 번째 규칙에 대해 말해볼게요. 가장 무시되기 쉽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강력한 규칙, 경계를 설정하는데 허락을 구하지 마세요. 당신이 미안한데 혹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같은 말로 당신이 필요한 걸 표현하려고 할 때마다 당신은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자신의 경계를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이제 당신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어요. 경계는 무례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명확함이에요. 그리고 명확함이란 존중을 불러일으키는 여성과 쉽게 버려지는 여성을 구분짓는 기준이에요. 남자들은 테스트해요. 늘 그래요. 그게 악의적인 건 아니에요. 항상 의식적인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본능적인 거예요. 그들은 당신이 말하는 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조금만 밀어붙이면 꺾일 수 있는 건지 보려고 해요. 당신이 왜 어떤 걸 받아들이지 않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설명하고 더 호감 가게 보이려고 경계를 부드럽게 만들면 그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건 협상 가능하네. 그리고 협상이 가능한 것은 결국엔 깨지게 돼요. 당신은 왜 헌신적인 관계를 원한다고 설명할 필요 없어요. 갑작스러운 약속은 받지 않겠다고 장황하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명확하게 말하면 돼요. 그건 나에게 맞지 않아. 그리고 그는 그 사실을 스스로 받아들여야 해요. 맞는 남자라면 놀라지 않아요. 그는 존중할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단단한 존재를 존중하니까요. 자신의 기준대로 사는 여자는 나는 옵션이 아니야 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요. 그냥 삶에서 우선순위처럼 살아가요. 그리고 그렇게 대해주지 않는 사람은 그녀에게 접근조차 못해요. 이건 완고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신의 경계는 다른 사람을 납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곁에 두기 위해 평화를 계속 포기하고 있다면 당신이 치르고 있는 대가는 바로 자존감이에요. 당신이 참는 것은 결국 기준이 돼요. 항상요. 그리고 당신이 왜 최소한의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계속 설명하고 있다면 당신은
조금만 설득하면 적은 것도 받아들일 여자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신감 있는 여자는 남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의 경계를 받아들이라고 요청하지 않아요. 그녀는 그저 그 경계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이건 남자에게 있어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거의 모든 여자가 가지지 못한 것을 보여주니까요. 내면의 힘, 명확함, 그리고 협상할 수 없는 자기 사랑,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더 이상 존중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존중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로 와요. 왜냐하면 존중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영감을 주는 것이니까요. 남자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많은 여성들의 가장 흔한 반응은 문제 해결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화를 시도하고 해명을 하고 다가가고 메시지를 보내고 내가 여기 있어요. 나는 신경 써요. 라는 걸 보여주려고 해요. 하지만 이런 사랑스러워 보이는 행동은 사실 정반대의 효과를 줘요. 그는 숨이 막혀요. 그 순간 관계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해요. 당신이 상황을 이해하려 애쓸수록 그는 더 멀어져요. 당신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매력을 만드는 핵심 요소를 깨뜨렸기 때문이에요. 신비감, 여유, 감정적인 안정감. 감정적인 안정감은 난 당신을 믿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침묵 속에서, 그의 부재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의식적인 선택 속에서 드러나요. 뭔가 달라졌을 때 설명을 요구하며 쫓아가지 않는 태도예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내면의 갈등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압박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들은 시간을 원해요. 여유를 원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이 아무런 보장 없이도 스스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고 싶어 해요. 그가 멀어지기 시작했을 때 당신이 곧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면 당신은 말하지 않아도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불안해서 못 견디겠어. 이 불안감은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도 그 자체로 불안정함이라는 신호예요. 그리고 감정적인 불안정함은 매력도, 존중도, 관심도 죽여요. 반면에 자신을 믿는 여자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보내요. 그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녀는 쫓아가지 않아요. 그녀는 지켜봐요. 숨을 고르고 자신의 삶을 계속 살아가요. 이건 차가움이 아니에요. 이건 확신이에요. 진짜인 건 시간 앞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믿음. 그리고 사라지는 것은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 이런 여자는 이런 에너지를 풍깁니다. 나는 나로서 완전해. 당신이 혼란스러우면 스스로 해결해. 나는 굽히지 않을 거고, 나 자신을 지우지 않을 거고, 당신을 쫓기 위해 내 세계를 멈추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이 태도는 강력한 매력을 발산해요. 왜냐하면 결국 남자들이 원하는 건 자신을 쫓아다니는 여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녀의 존재 자체가 특권인 여자를 원해요. 그녀는 그 자리에 있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있는 여자이고 필요하다면 떠나는 것도 선택할 수 있는 여자예요. 당신이 점점 더 다가가려 하면 할수록 그가 더 멀어지는 걸 느낀 적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그 이유예요. 문제는 당신의 헌신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공간의 부재, 가벼움의 부족, 그리고 당신 자신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이제 더 위험한 지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눈앞에 있는 남자가 아닌 그가 될 수도 있는 사람에게 빠지는 것. 많은 여성들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들이 사랑에 빠진 건 현재 그 남자가 아니에요. 그가 될 수도 있는 모습에 빠진 거예요. 그녀들은 스스로 만든 이야기 속에 갇혀 있어요. 그는 시간만 필요해. 그는 지금 혼란스러워. 그는 변할 거야. 그리고 그렇게 몇 달, 몇 년을 현실이 아닌 상상 속 관계에 투자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가능성의 함정이에요. 희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감정적으로 파괴적인 사이클이에요. 당신이 그의 미래를 변호하는 데 몰두하는 동안 당신은 현재를 무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불안정하다. 그는 자꾸 사라진다.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는 변하겠다고 말하지만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그리고 당신이 현실을 무시하고 그의 약속에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당신은 그에게 당신을 진지하게 대할 필요가 없다는 걸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알아요. 당신은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계속 꿈을 꾸고 있을 거라는 걸요. 현실 속에 사는 여자는 누구도 구하려 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성장하라고 설득하지 않아요. 그녀는 말이 아닌 행동을 봅니다. 그녀는 달콤한 말에 취하지 않아요. 그 말들을 뒷받침하는 행동을 원해요. 그리고 여기에 차갑지만 자유를 주는 진실이 있어요. 당신은 누군가의 꿈을 대신 실현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도피예요. 그건 외로움이 낭만으로 가장한 거예요. 그건 나는 혼자 있는 게 두려워 라는 마음이 난 그를 믿어 라는 말로 변장한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여자는 될 수 있는 사람과 협상하지 않아요. 그녀는 지금 이 순간의 현실과 마주해요. 그리고 그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녀는 바꾸려 하지 않아요. 그녀는 떠나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 남자의 가능성에서 눈앞에 있는 현실로 시선을 옮기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지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환상에서 빠져나와 자신의 힘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은 드디어 진짜 남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예요. 당신에게 온 세상을 약속하고 실제로는 부스러기밖에 주지 않는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남자. 진짜 남자는 가능성 뒤에 숨지 않아요. 그는 당신과 함께 현실을 만들어가요. 당신도 인생에서 이런 순간들을 느껴본 적 있을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편집하기 시작했던 순간들. 의견을 줄이고 욕구를 숨기고 존재감을 낮추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 조금 더 수용 가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억누르는 거죠. 그 의도는 좋아 보여요. 연결되고 싶고 이해받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커요. 왜냐하면 그렇게 조금씩 우리는 진짜 나를 잃어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조각내기 시작해요. 하지만 여기 당신을 해방시켜줄 진실이 있어요. 당신이 자신을 억지로 맞추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잊히기 쉬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쉽게 이해되고 너무 예측 가능하고 너무 완벽하게 착한 것은 동시에 가장 쉽게 버려지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사람을 끌어당기고 오래 남고 기억에 남는 것은 진실함이에요. 대조예요. 그리고 다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예요. 남자들은 완벽함에 깊이 연결되지 않아요. 그들은 진정성에 끌려요. 겹겹이 쌓인 감정에 자신의 모순, 열정, 의견을 드러내는 여자에게 끌려요. 자신이 쉽게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아는 여자, 자신의 복잡함도 그녀의 가치라는 걸 아는 여자. 당신은 당신의 본질을 깎아내리는 틀에 맞춰 살아가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언제나 당신의 것이었던 그 공간을 온전히 채우기 위해 존재해요. 그 공간은 넓고 다채롭고 진짜 인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때로는 오해도 함께하죠. 하지만 오해받는다는 건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건 진짜 나로 살아간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해받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늘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늘 좋은 사람으로만 보이려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지워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신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말만 맞추는 수많은 목소리들 중 하나가 돼요. 하지만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허락할 때 당신을 진짜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돼요. 당신은 자연스러운 필터가 되는 거예요. 당신의 진실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떠나고 남는 사람은 당신이 만든 가면이 아니라 진짜 당신 때문에 남게 돼요. 그런 여자가 바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여자예요. 영감을 주는 여자, 기억되는 여자. 그녀는 작고 제한적인 관계에 자신을 맞추려 하지 않아요. 그녀는 그 관계를 변화시키거나 그냥 떠나요.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지 않기로 결심할 때 비로소 당신은 원래부터 당신의 것이었던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거의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당신의 연애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당신의 직감이에요. 모든 게 괜찮아 보이는데 도뭔가 잘못됐다고 느낀 적 있나요? 속이 불편하고 뭔가 싸한 기분이 들고 설명하기 힘든 느낌이 있었는데 그가 다 괜찮아 라고 말하니까 당신은 그 감정을 무시했나요? 맞아요. 당신의 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의 직감은 당신의 이성이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걸 이미 감지했어요. 여성의 직감은 드라마가 아니에요. 망상이 아니에요. 불안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에요. 그건 감정적 지혜예요. 수많은 섬세한 관찰들, 과거의 경험들, 되풀이되는 패턴들 속에서 길러진 지성. 그건 무의식이 의식보다 먼저 말해주는 경고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왜냐하면 많은 여성들이 스스로를 의심하도록 길러졌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느낌을 믿기보다는 증거를 기다리도록 배워왔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혼란스럽고 모순된 관계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머리는 그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데 몸은 계속 외치고 있어요. 무언가 이상해. 당신은 느낌만으로도 충분해요. 그게 바로 당신의 힘이에요. 당신이 자신의 직감을 믿게 되면 더 이상 부스러기를 받아들이지 않게 돼요. 그가 난 준비되지 않았어 라고 말하지 않아도 당신은 느껴요. 그가 난 안 변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미련 없이 결정해요. 당신의 확신으로,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자존감으로. 남자들은 자신이 감정에 대한 확신을 가진 여자 앞에 섰다는 걸 바로 알아차려요. 그녀는 쉽게 조종당하지 않아요. 빈말로는 그녀를 설득할 수 없어요. 그녀는 희망이 아니라 명확함에 의해 움직여요. 그리고 이 명확함, 내면의 확신은 곧 존중을 이끌어내요. 자신의 직감에 귀 기울이고 그걸 존중할 줄 아는 여자는 진실할 의도가 없는 남자들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되고 진짜 관계를 원하는 남자들에게는 매혹적인 존재가 돼요. 그러니 다음에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당신의 몸은 알고 있어요. 당신의 에너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감각을 계속 훈련하면 할수록 당신의 인식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도 줄어들며 불필요한 상처도 덜어지고 더 깊은 평화가 찾아올 거예요. 직감을 신뢰한다는 건 단순한 자기 이해를 넘어서는 일이에요. 그건 보호이고 자유이고 행동하는 자기 사랑이에요. 당신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수 있어요. 함께 인생을 꾸리고 싶을 수도 있어요. 계획이 있고 애정이 넘치고 헌신할 준비도 되어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잃게 된다면 그건 현실이 아니라 환상이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자신을 잃으면서 유지하는 관계는 결국 당신에게 버림을 끌어들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진짜 아픈 건 상대에게 버림받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버림받는 순간이에요. 당신이 자신에게 충실하지 않고 그저 누군가를 붙잡기 위해 자기를 지워버린 그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끝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을 먼저 선택하는 일은 여전히 이기적으로 오해받아요. 하지만 진실은 이래요. 자신을 1순위로 둔다는 건 누군가에게 무관심하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는 선언이에요. 세상에서 당신과 끝까지 함께할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에요. 그러니 당신이 당신을 돌보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어요? 자기 사랑은 SNS에서 떠도는 멋진 말이 아니에요. 그건 매일 실천하는 태도예요. 자신의 가치와 충돌하는 것을 싫다고 말하는 것, 상호적이지 않은 곳에서 떠날 줄 아는 것, 당신에게 불안을 주는 존재보다 당신의 평화를 선택하는 것,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면서 옆에 누군가를 두려는 시도를 멈추는 것, 자신을 최우선으로 두는 여자는 자연스럽게 더 매력적인 사람이 돼요. 그녀가 어떤 밀당을 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에너지가 이렇게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나는 나 하나로 이미 충분해. 그녀는 스스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아주 강력한 매력으로 작용해요.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과 달리 남자들은 자신을 지우는 여자를 원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 빛을 가진 여자,
자기 목표를 가진 여자, 연애와 상관없이 스스로 피어나는 삶을 사는 여자를 종용해요. 당신이 자신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변하게 돼요. 그리고 당신이 변하면 세상이 당신에게 반응하는 방식도 변해요. 전에는 당신을 무시하던 남자들이 당신의 존재를 알아보게 되고 게임을 걸던 사람들은 자연스레 사라지며 새로 다가오는 사람들은 존중, 명확함, 진심을 가지고 오게 돼요. 당신과 끝까지 함께할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에요. 그러니 스스로를 당연히 우선순위로 여겨야 해요. 그리고 혹시 아직도 이 모든 게 가능할지 의심이 된다면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줄게요. 이건 마법이 아니에요. 이건 변화예요. 제니퍼는 오랫동안 말과 행동이 다른 남자와 혼란스러운 관계를 반복했어요. 그는 확신을 주지 않았고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기를 반복하며 변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니퍼는 깨달았어요. 설명하는 걸 멈추고 입장을 세워야 한다는 걸요. 누군가에게 날 좀 봐줘 라고 설득하는 대신 스스로를 명확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2달 만에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가 진짜로 헌신하든지 아니면 그녀의 삶에서 떠나든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게임도 드라마도 없이 오직 진실과 자유만 남았죠. 마리아는 늘 자신이 요구가 많아 보일까봐 두려워했어요. 요구를 꺼낼 때마다 항상 사과부터 했죠. 자신의 경계를 설명하려 애썼고 언제나 조심조심 말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녀는 경계를 설명하는 대신 그대로 살아냈어요. 놀랍게도 예전엔 그녀를 흔들던 남자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졌고 더 성숙하고 더 뚜렷한 의도를 가진 남자들이 그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기준에 준비된 사람만 당신 곁에 남게 되거든요. 그리고 레이첼은 항상 도와주는 여자였어요. 그녀는 자신의 상처는 외면한 채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애썼죠. 사랑이란 희생이라고 믿었어요. 사랑은 자신을 다 바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그러다 어느 날 완전히 지친 그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는 아니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을 우선시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삶에 에너지를 쏟기 시작했어요. 다시 취미를 시작했고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정서적인 건강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사람을 고치려는 시도를 멈추자 이미 스스로 준비된 남자들이 그녀에게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온전한 남자들. 고리에 갇혀 벽에 비친 그림자를 괴물로 착각하며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근 이것을 무의식의 투영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용어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합니다. 이것은 인간 경험의 근본적 구조입니다. 그리고 한번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삶이 변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드디어 삶의 진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은 완벽한 거울, 당신의 정신을 그대로 반사하는 유리창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거울을 향해 공격해 왔습니다. 거울을 부수려 하며 문제라 믿고 저항했습니다. 윤근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경험은 철저히 내면의 상태를 반영한 결과라는 사실을. 이것은 신비로운 끌어당김의 법칙이 아닙니다. 측정 가능하고 추적할 수 있는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끊임없이 세상으로 투영됩니다. 분열된 당신의 모든 조각들이 바깥으로 던져져 마치 외부에서 오는 듯 다가옵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을 자극하는 사람으로, 아니마나 아니무스는 당신이 강하게 끌리는 대상으로 나타납니다. 콤플렉스는 당신의 반복되는 문제로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삶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의식이 외부로 투사된 장면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을 정말 괴롭히지만 실제로는 해롭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거부한 자기 자신의 일부분입니다. 그들에게서 미워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부정하고 밀어낸 당신의 그림자입니다. 이번엔 반대로 떠올려 보십시오.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집착하게 되는 그 사람. 그것 역시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살아내지 못한 당신의 잠재력, 내면의 남성성 혹은 여성성이 마치 스크린에 비치듯 투영된 것일 뿐입니다. 모든 경험은 결국 이 원리로 설명됩니다. 윤근 수천 명의 환자를 통해 이를 증명했습니다. 늘 나르시시스트에게 끌리던 여인은 자신의 무시된 자기 중심성을 투영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배신당하던 남자는 자신이 직면하지 못한 배신의 가능성을 바로 타인에게 비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혼돈 속에 살던 사람들은 자신의 내적 무질서를 세상에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깊습니다. 이 모든 게 투영임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거울과 싸우지 않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반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울을 주먹으로 치는 것이 얼마나 미친 짓인지, 바로 그 짓을 당신은 평생 해왔던 겁니다. 사람들과 싸우며 결국 자신을 본 것뿐인데, 상황에 저항하며 단지 당신의 심리를 본 것뿐인데, 경험에서 도망치며 단순히 무의식이 의식으로 오르려 했을 뿐인데, 융의 한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사람들은 날 통제하려 한다. 모든 관계, 모든 직장, 모든 상황에서 누군가는 그녀를 지배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싸워왔습니다. 사람들을 떠나고, 관계를 끊고, 일을 그만두고, 도시를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윤근 그녀에게 충격적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통제는 외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 자신이 억압하고 두려워한 내면의 통제 욕구가 투영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안의 통제성을 거부한 나머지 그것을 세상에 던져놓고는 끊임없이 싸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진실을 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투영과의 싸움을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투영을 되찾아 자신의 성향을 인정했고, 그 즉시 통제하려는 사람들은 사라지거나 더 이상 통제적으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통찰입니다. 당신의 모든 삶의 문제는 결국 투영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현실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무의식의 그림자와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처럼 보일 뿐입니다. 모든 까다로운 사람은 당신 안에 어려운 조각이고, 모든 반복되는 상황은 당신이 통합하지 못한 그림자입니다. 모든 패턴은 외칩니다. 나를 되찾아 달라. 나를 의식해 달라.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으로 당신이 꼭 들어야 할 영상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투영으로 보기 시작하면 인생을 고치려는 집착을 멈추고 오히려 당신의 정신을 통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바깥 세상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내면 깊은 곳에서의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며 자신의 무의식을 배우는 진정한 학생이 됩니다. 거울의 원리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모든 갈등에서 동시에 양쪽 역할을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투사자이자 스크린이고, 꿈꾸는 자이자 꿈이며, 보는 자이자 보이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순간마다 인생을 창조하고는 곧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이 공상과학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심리학적 사실임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끊임없이 투영을 통해 당신의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는 그 현실을 마치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처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영화 감독이 영화를 만들고 기억상실증에 걸린 뒤 자신의 영화를 보며 그것을 현실이라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당신의 정신은 특정한 패턴, 복합체, 그리고 끝나지 않은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윤기 말한 원형적 상황, 즉 인간 경험의 기본적인 모델을 끊임없이 창조합니다. 그리고 무의식은 당신이 그것을 스스로의 창조물임을 인식할 때까지 같은 상황을 계속 반복합니다. 버림받음의 콤플렉스는 버림받는 상황을 만들고, 권위의 콤플렉스는 끝없는 권위 갈등을 만들며, 무가치함의 콤플렉스는 거듭되는 거절의 경험을 만듭니다. 한 번이 아니라 마치 깨진 레코드처럼 끊임없이 반복되며 결국 당신이 그 패턴을 들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당신은 불운한 것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것도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근 모든 환자에게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한 한 남자는 사실 스스로에게조차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평가받는다고 느낀 한 여성은 24시간 내내 자신을 재판하는 내면 법정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녀 자신이 판사이자 배심원, 그리고 피고인이었던 것입니다.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낀 또 다른 이는 정작 자신에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인 가정을 통해 현실을 만들고 그것을 객관적 사실처럼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말을 받아들이는 방식, 저항인지 공감인지, 마음속에 올라오는 생각 하나하나까지도 전부 당신의 정신이 이 영상을 통해 경험을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영상을 보더라도 완전히 다른 현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해방을 보고 다른 사람은 터무니없다고 봅니다. 같은 영상, 다른 정신, 다른 현실. 윤근 이것을 심리적 현실이라 불렀습니다. 심리적 현실은 물리적 현실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실제적입니다. 당신은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인식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무의식적 투영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단순한 긍정적 사고는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무의식의 패턴을 단순한 생각으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화면에 대고 소리를 지르며 영화를 바꾸려는 것과 같습니다. 투영은 생각보다 더 깊은 곳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이 영사기사임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때서야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스스로 창조하고 있음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는 당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게 되어서가 아니라 마침내 무엇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왜 이것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지? 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내 무의식의 어떤 부분이 이것을 만들고 있는가? 라고 묻게 됩니다.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영화 속 희생자가 아니며 오히려 왜 이 특정한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지를 탐구하는 호기심의 주인공이 됩니다. 윤근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는 단순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묻곤 했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 내 무의식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가? 누군가가 그를 자극했을 때 그는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안에 어떤 부분을 대변하고 있는가? 그는 자신의 삶 전체를 무의식이 의식에 보내는 메시지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문제는 결국 단 하나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의식입니다. 융의 가장 급진적인 통찰은 인간의 삶에는 실제로 단 하나의 문제만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의식적인 재료가 그림자 속에서 당신의 삶을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모든 문제들은 단지 이 근본 문제의 증상일 뿐입니다. 우울증은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슬픔이나 안으로 향한 분노이고, 불안은 의식으로 올라오려는 무의식의 신호입니다. 중독은 충족되지 못한 무의식의 욕구가 무의식적인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이며,
관계 문제는 무의식적 투사가 서로의 투사와 춤추듯 얽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다른 가면을 쓴 똑같은 문제일 뿐입니다. 지금 당신의 가장 큰 문제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 문제는 그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는 무의식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당신이 그것을 의식화하지 않는 한 끝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윤근 5번의 결혼을 했던 한 환자를 만났습니다. 모든 결혼이 같은 방식으로 끝났고 그녀는 자신이 남자 운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윤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단지 불운한 것이 아니라 같은 무의식적 패턴이 5번 반복된 것임을. 그녀는 5명의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5번 반복된 자신의 무의식적 패턴을 다른 사람의 얼굴로 마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그녀가 그 패턴을 의식화했을 때 더 이상 6번째 결혼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배움은 완성되었고 무의식은 의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윤근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기 전까지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며 당신은 그것을